법원행정처장께 묻겠습니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번에 그 특별조사단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를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조사 연락을 취했지만은 국외에 체류 중이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사를 거부한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새로 또 추가 조사한다는 것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은 있습니까? 수사 의뢰라는 것은 사법부에서 할 때는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검찰의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때 그러면 피고발자가 누굽니까? 그때 법원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뚜렷한 그것이 확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사법부에서 검찰에다 고발 같은 걸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동시에 또 검찰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그것은 지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 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단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해봤습니까? 예, 여러 가지 그 담당 출신 대법관을 통해서도 그 의사를 그 연락 받았고 또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서신으로 답변했는데 그 이외에 전 대법관 내지 현 대법관 중에 조사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행정처장과 출신 대법관에 대해서는 그 방문해서 그 의사를 진술받았습니다. 뭘 조사하셨습니까? 원세훈 사건, 이른바 원세훈 사건에 대한 저는 지금 우리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간혹 이제 편향적이라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특검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공수처 설치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이런 식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은 현재 세법부로서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 재판 못 받겠다. 특별법원 설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히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재판들 그 성과라고 이렇게 뭔가 코드가 맞아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식으로 휘둘러대고 다른 걸 따내려고 했던 통상임금 판결, 전교조 법의 노조 통고 처분에 대한 판결, 그 다음에 긴급조치 사건 판결, KTX 승무원 판결,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이건 재심해달라는 요청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미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좋아할 것 같은 것을 골라내서 그런 기자님의 해석이시고 실제로 사실관계가 어떤 점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하나의 예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검찰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임정원 처장 하나만 지금 처장 하나만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법리 구성을 새로 하는 부분이 있든지 또 새로운 추가 사실이 밝혀지든지 기타 그 사정이 달라질 때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또 놀랍지만은 제대로 조사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심각하다는 것도 문제해 주시고요. 예, 저희들은 조사를 할 때 절대 숨기거나 한 점도 숨기거나 또는 그 왜곡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께는 뼈아픈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은 있는 것 그대로 드러내고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서울평가 국회의원 박준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네. 저도 법원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조사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질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판 결과를 가지고 정부 그리고 청와대와 거래했었다라는 의혹들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죠. 넘겨주십시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사법권 행사 의지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압박 카드가 된다라고 분석한 글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왔기 때문인 것이죠. 저 보고서 문건 보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그리고 또 법원행정처나 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라고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리고 역시 재판 결과를 가지고 거래했다는 의혹을 보여주는 문건들이 또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국정원장 사건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런 문건들을 보면은 재판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 청와대와 거래를 하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넘겨주시죠. 특정 법관 등의 탄압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문건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인사모, 국제인권법 학회 산하의 소모임이죠. 이 소모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복 가입된 부분을 해소시키면 자연히 성원이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문건이 나왔고 실제로 얼마나 성원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판사판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법관들의 인터넷 카페도 어떻게든 없애버릴 수 있을까를 체계적으로 궁리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들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진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이런 조사 과정이 상당히 부실했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뭐라고 돼 있냐? 임종원 기조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카운터 파트너가 아니다. 카운터 파트너는 법원행정처장이다. 즉 박병대 행정처장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넘겨주시죠. 근데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박병대 전 처장에 대해서는 그냥 서신으로만 조사를 했어요. 저게 철저한 조사입니까? 조사를 연락드렸지만은 넘겨주시죠. 양승태 대법원장 아예 조사 거부해서 조사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저게 철저한 조사입니까? 조사를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파일 자체에서도 아예 행정처의 조사단이 복구하지 못해서 들여다보지 못한 파일이 존재한다라고 조사를 해요. 이처럼 꼭 조사해야 될 사람인데 조사 못한 경우도 많고요. 파일도 복구하지 못해서 복구 파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행정처장님께서 철저히 조사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면 재판을 통장의 도구로 활용하려 하는 점 인정되고 법관의 특별 활동에 부정하게 개입하여 주목권을 침해할 만한 행위를 한 점을 확인한 바 있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국지원 의원님의 질문에 고발 등을 고려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과정이 워낙 부실하고 그리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안은 당연히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처벌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와대와 교류를 했다는 부분은 실제로 재판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청와대 구미에 맞는다는 그런 취지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는 청와대와 조율 과정에서 아마 그런 의견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임종원 실장이 우병우 수석의 카운터 파트너는 박병대 처장이었다 라고 진술했고 그런데 박병대 처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실제로 청와대가 보고하면 안 이루어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원래 우리의 조사 대상은 처음에는 기조실에 판사의 뒷조사를 한 파일이 있다.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파일이 조사하다 보니까 암호가 걸린 파일이 있어서 조사 못했다. 그래서 특별조사관은 암호가 걸린 파일을 조사해보자 해서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파일을 다 조사했고 그리고 그에 관련되는 인적 조사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조사 취지에 맞게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강제로 조사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조사할 권한 없으시니까 검찰에 고발해서 내려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자, 가성비를 검토하신다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법부에서는 또 재판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고발을 하는 것은 또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자, 박주민 의원님. 예. 그것은 뚜렷하게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뚜렷한 그것이 확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사법부에서 검찰에다 고발 같은 걸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동시에 또 검찰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그것은 지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 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단 아닙니까? 그렇지 그 않습니까? 조사해봤습니까? 예, 여러 가지 그 담당 출신 대법관을 통해서도 그 의사를 그 연락 받았고 또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서신으로 답변했는데 그 이외에 전 대법관 내지 현 대법관 중에 조사받은 사람 있습니까? 법리 구성을 새로 하는 부분이 있든지 또 새로운 추가 사실이 밝혀지든지 기타 그 사정이 달라질 때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또 놀랍지만은 제대로 조사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심각하다는 것도 인정해 주시고요. 예, 저희들은 조사를 할 때 절대 숨기거나 한 점도 숨기거나 또는 그 왜곡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께는 뼈아픈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은 있는 것 그대로 드러내고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예, 서울평가 국회의원 박준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네. 저도 법원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행정처장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서는 그 방문해서 그 의사를 진술받았습니다. 뭘 조사하셨습니까? 원세훈 사건, 이른바 원세훈 사건에 대한 저는 지금 우리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간혹 이제 편향적이라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특검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공수처 설치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이런 식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은 현재 세법부로서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 재판 못 받겠다. 특별법원 설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히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재판들 그 성과라고 이렇게 뭔가 코드가 맞아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식으로 휘둘러 대고 다른 걸 따내려고 했던 통상임금 판결, 전교조 법의 노조 통고 처분에 대한 판결, 그 다음에 긴급조치 사건 판결, KTX 승무원 판결,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이건 재심해달라는 요청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미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좋아할 것 같은 것을 골라내서 그런 기자님의 해석이시고 실제로 사실관계가 어떤 건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도 하나의 예단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검찰에다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김정은 처장 하나만 지금 처장 하나만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법원행정처장께 묻겠습니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번에 그 특별조사단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를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조사 연락을 취했지만은 국외에 체류 중이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거부한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새로 또 추가 조사한다는 것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은 있습니까? 수사하려는 것은 사법부에서 할 때는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검찰의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때 그러면 피고발자가 누굽니까? 그때